동일침 황철종 대표입니다. 지금부터 해외장부터 우리장까지 전체 흐름이 어떤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2021년 5월 17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3시 29분이랍니다. 다우존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우존스 일봉을 보게 되면 우상향으로 흘러가는 그림이 여전히 유지가 돼요. 그죠? 네, 전체적인 흐름은 깨지 않고 여전히 잘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S&P 500을 볼게요. S&P 500도 다우지수처럼 우상향의 흐름이 이렇게 깨지 않고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장을 대표하는 전통 주식인 다우존스와 S&P는 잘 흘러가고 있다. 우상으로. 현재 흐트럼 없이 가고 있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굉장히 튼튼하게 잘 흘러가고 있는 거죠. 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을 한번 볼게요. 자, 나스닥을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흐름이 이렇게 이탈할 때가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탈하려고 하다 걸쳐서 살려놓죠. 그리고 이 흐름을 쭉 타고 가다가 한 번 또 깨진 적이 있죠. 이렇게. 그러다 최근에 또 한 번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부분이었던 거죠. 여기를 다시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서 오늘 밤이나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하겠죠. 여기를 봉이 넘어가서 이렇게 안착이 된다면 다시 시장은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흐름이 약간 이탈했기 때문에 이 추세적 흐름을 지금 다시 살짝 깼다. 소위 말해 휩수가 치고 다시 완착이 될 것이야. 흐름을. 아니면 흐름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단기 파동 흐름 이어가면서 계속 빠질지는 모르겠으나 매우 중요한 자리인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이 저항도 있기 때문에 황 대표가 소극적 매매를 하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그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좀 줄이거나 가지고 있는 거 좀 줄여나가자. 기회를 주는 것들은 좀 줄이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고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나스닥 영향을 많이 받죠. 기술주 중심이니까.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 한번 봐볼게요. 반도체 지수 역시 나스닥 지수와 마찬가지로 이 흐름을 이탈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2020년 3월부터 약 한 지금 2021년 5월이니까 이렇게 한 14달에 걸쳐서 흐름을 가던 부분이 반도체 지수는 약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스닥하고 비슷하게 저항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흐름을 워낙 강력하게 영향을 받으니까 반도체 지수는 반드시 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죠. 그런데 단기적으로도 이 흐름을 유지하는 흐름이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올라와도 저항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지고 있는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하지 말고 소극적으로 바뀌면서 비중을 줄여나가자라는 말을 많이 드렸죠, 최근에. 그래서 여전히 그 내용은 이어갈 것 같고요. 자, 이제는 니케이 지수, 일본 지수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시아 증시인 니케이 지수도 우리나라 시장 빠진 만큼 같이 지금 흐름이 빠지고 있죠. 기술주 중심의 흐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얘도 나스닥이나 반도체 지수하고 거의 흡사한 모습을 갖죠. 그래서 어제 반등하는 척하다 오늘 또 음봉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올라와도 이건 저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흐름상 일단 여기까지는 열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전체를 올려놓고 흐름을 깼잖아요. 이어가지 못하다. 그러면 이렇게 빠지면 여기까지 열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엔 대만 가권 지수를 볼게요. 대만 가권 지수도 보게 되면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흡사한 모습으로 이렇게 꺾어놨어요. 대만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세게 올라갔지만 최근에 강력하게 더 많이 빠진 모습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달, 두 달, 세 달을 올리던 것을 단숨에 그냥 깨버렸죠. 이렇게 흐름을. 그리고 다만 가권 지수나 니케이 지수가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도 거의 흡사하게 꺾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지수와 비교해서 우리 시장 한번 다시 이렇게 같이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우리 시장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780분짜리가 우리 시장의 그 일봉하고 똑같은 건데요. 이 흐름을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 흐름을 우리나라 시장도 이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여기 단기적으로 있겠지만 이 부분을 이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항선이 생기면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오는 그림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초단기적으로 올라오는 그림도 있고, 밑에서 올라오는 그림도 아직 훼손한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이 어때요? 약간 이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일본이나 우리나 대만이나 거의 흡사한 흐름이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해종합 볼게요. 상해종합 주가 지수는 오히려 약간, 흐름을 좀 달리하고 있는데요. 얘는 이런,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들이 계속 저항을 받다가,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이어지지는 못하고, 다시 여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중요한 자리가 있는 거죠, 얘가. 이렇게. 여기를 이기지 못하면 넥자리가 맞고 또 떨어질 수가 있고요. 여기 극복하면 또 올라갈 수 있고. 곳곳에 산이에요, 그저 계속. 하지만 얘는 월봉을 보게 되면 몇 년간에 걸쳐서 내려오던 그림이 이렇게 오랜만에 고개를 들리면서 올리는 모습.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내려와도 눌림의 형태에 가깝고 올라가면 눌림의 형태에서 한 번 더 튕겨나간다면 최소한 이 그림을 달아가는 그림까지는 이렇게 상승적으로 이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엔 항생지수로 가볼게요. 항생지수는 마찬가지로 월봉을 보게 되면 거의 흡사한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보면 이 흐름도 아직 안 깼고 이 저항값을 돌파시켜 놓던 지지를 받게 된 모습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부분 매우 중요하다. 올려놓고 눌림주고 튕겨나갈 수가 있고요.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흐름은 깬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일 지수로 가볼게요.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 지수는 오히려 흐름 자체를 깨지 않고 더 강합니다.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독일 지수는 이미 여기서 상당 시간을 끌었었어요. 그죠? 닥스 지수는 항상 끌었는데 이렇게 끌다가 넘어가니까 나름 흐름이 견조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쭉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우존스나 S&P는 그냥 흐름대로 깨지지 않고 있고요. 더군다나 독일 지수랑 이 부분은 거의 흡사하게 잘 흘러가고 있죠. 근데 나스닥 지수,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 니케이, 대만, 그리고 우리장은 거의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근데 얘네들은 전통적으로 잘 뻗어나가고 있지만, 나스닥 반도체, 니케이, 대만 갖고는 우리나라 시장 어떻다? 약간 꺾이는 모습이 보이죠. 단기적 흐름이. 자, 요런 점들이,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건데요. 다우존스하고 S&P까지 같이 덩달아서 무너지면, 그때는 와르르 무너지는 수가 있어. 세게 무너지는 수가 있는데, 다우하고, S&P는 살아있다니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시장을 바라볼 때는 좁은 척만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전체를 같이 아우르면서 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겠나 보는 거죠. 자, 우리 시장.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 시장만 따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거 앞서서 나스닥 그 선물지수 현재 흘러가고 있는 건데요. 선물지수를 통해서 종합업종지수는 종합주가지수는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보시면 이 흐름이 아직 견조하게 나스닥 선물지수는 잘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난 목요일날도 이렇게 아주 이쁘게 반등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항값도 생겼다고 그랬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했는데 저항값 생겨버렸죠. 그리고 내려가는 그림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강한 저항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이렇게. 그래서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았는데 이렇게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와도 저항을 받으면 당분간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죠. 이런 것 때문에 나스닥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 니케이 대만 기초 중심에 움직였던 전체 우리 시장까지 포함해서는 약간 단기적으로는 저항대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중을 줄이고 그 다음에 적극적 매매보다는 소극적으로 지금 매매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건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다시 한번 또 와볼게요. 자, 이렇게 와보면, 자, 여기서, 코스피 한번 볼까요? 어제 대비한 0.6% 빠졌는데요. 이렇게, 흐름상은 아직 이탈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초단기 모습 보면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다가요. 그죠? 이렇게. 이 흐름이 1월달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흐름을 바꿨잖아요. 그리고 올라놨다가, 이렇게 해서 현재는 이 그림을 깨지 않았어요. 이렇게 튕겨나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려온다면 여기가 300에서 3000에서 여기 이어져서 이렇게 주봉까지 연결시키면 얼마까지?
여기 2800까지. 그리고 여기를 한 단계 더 나가서 월봉까지 연결시키면 이 부분이 얼마다? 이렇게 만약 이렇게 내려올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2750까지다. 열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예. 다만 지금 우리 시장은 여기서 일봉을 보게 되면 이렇게 눌림이 돼서 소지가 있어서 갈지 아니면 꺾을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한 단계 더 키워서 이렇게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본다면 저 그림을 확대해서 본다면 이 그림 고가가 낮아지던 그림을 바꾼 자리 그 저가가 높아하는 흐름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살아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아래 꼬리가 지금 의미가 있는 거지만 올라오게 되면 이 반등도 잊지 말자는 거죠. 이 반등. 근데 이 반등은 저항이 놓여있는 반등 자리이기 때문에 올라오더라도 막상 다시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항값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1중 저항, 그 다음에 흐름의 2중 저항, 그 다음 매물, 그리고 헤드앤숄더 저항까지 위쪽의 저항도 만만치하게 놓여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 번에 올라가긴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또 월요일에 시작이었는데요. 한 주의 시작이었고요. 해외장이 좀 올라주고 우리랑 또 다시 반전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바라는 것만큼 시장을 또 뭐라 할까요? 기도 매매라고 할까요? 막 이게 갈 게 아니라 결국에는 매매는 대응하는 거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약간 대응 구간은 중립에서 하방으로 약간 기운 구간에 들어갔으니까 가지고 있는 것은 기회 줄 때 좀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을 노린 것은 조금 자제를 해달라는 거죠. 종합주가지수에 영향을 미칠 영향이 한 60, 70% 정도 되니까 한 20%, 30% 정도는 뭐 개별적으로 논다 해도 절대적으로 종합주가지수에 빗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외 변수인 해외장 그리고 우리장까지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물집 황철중 대표 있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리고요. 오늘 장 수고하셨습니다.